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조국 장관이 바쁘게 지금 법무부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그 투자자의 대표와 그리고 그 조국 오촌 조카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통화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보니까 그 최모 씨 웰스 CNC라고 하는 회사, 원래 이 회사는 코링크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 회사인 거죠. 이 회사에 최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오촌 조카와 이 최모 씨 사이에서 서로가 어떤 의문 내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 맞추는 정황이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언론에 주목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웰스 CNC에서 투자를 유치한 그 돈이 이 코링크로 갔다든지 또는 다른 데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의 그 맥락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것인가 저렇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대화의 내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영장실질심사의 그 범죄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업무상 횡령, 즉 회사 돈을 외부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근거도 없이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있고 그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해서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아마 밤에까지 결정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 내용 자체만 놓고 이제 어떤 이 언론의 보도 속에서는 조국 이 장관과 관련이 있냐 없냐 또는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냐 이러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해 충돌 문제는 그 용어 속에서 뭐 일부 나오는 건 표현이 그러는데 실제 이 내용 속에 2차 전지 회사를 투자한 것 자체가 이른바 이게 그 당시에 이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직권을 남용했냐, 정보를 이용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건데 그와는 좀 별개의 이슈다. 그 당시에 국가 정책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횡령 자체의 의혹은 좀 강하게 들고 그 최모 씨나 그 관계자들은 그다음 형사상의 추궁이 확실히 필요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인식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핵심은 조국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 관련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지요. 그 녹취록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건의 개요는 이제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은 코링크 PE가 웰스 EMC라고 하는 그 회사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근데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거기서 7억 3천을 다시 빼옵니다. 근데 이 빼온 게 2차 전지 회사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그 자회사인 익성이라는 곳에 거기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사인 간에 예를 가지고 뭐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촌 조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돈 빌려준 걸 갖다가 익성에서 가져갔다 하지 말고 익성 자회사에 누가 한테 빌려줬다고 이렇게 하라고 허위 자백을 교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다 자금 출처가 흐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곧바로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자금이 흘러가고 2차 전지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빌려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조국 장관께서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과 과연 이게 배치하느냐 아니면 부합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오촌 조카 핵심이죠. 이 의혹의 모든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를 빨리 귀국시켜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이 정도 얘기하면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SNS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올린 게 있습니다. 진위와 맥락이 지금 점검되지 않는 녹취록이 보도로 자신의 방어권이 훼손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해명의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녹취록 내용이 이제 전부가 다 공개된 게 아니라 일부가 일부죠. 이제 예. 나온 거고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예. 전체 조사 기록을 다 봐야 예. 될 텐데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떤 내용을 이게 갖고 있고 얼마나 조사했는지는 검찰이 알아서 다 알고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언론에 흘려나오는 식으로 나온 것에 대한 이제 우려, 문제제기 이 정도겠죠. 뭐 피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피해 사실 공표 얘기하셨는데 역시 어떻게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검찰 수사 과정 중에서 예. 검찰에서 흘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언론사도 그렇고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이 문제 집중 취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검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 사건과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언론사에게 흘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까 정겸심 교수도 방어권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이 관련돼 있는 각종 회사들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네. 투자받은 회사들도 전부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는 내용도 모르고 뭐 오촌 조카가 하자는 대로 한 건데 왜 내가 횡령 혐의를 받아야 되며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방어권 차원에서 녹취록을 같은 거를 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SNS 이야기는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조국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법무부의 간부들이 검찰에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그 부인이나 뭐 가족, 그 수사팀은 좀 윤석열 총장 제외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감합니다. 이건 저기 법무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해서는 안 될 좀 언급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조치가 검찰개혁 추진단 뭐 이렇게 구성해서 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대한 팀을 꾸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해살 행동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왈가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을 가볍게 논의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하는 가장 커다란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바로 수사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는 예. 다시 말해 병풍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검찰총장의 임무거든요. 예. 근데 검찰총장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법무부 지금 어떤 고위공직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을 새로 모셔왔는데 바로 핵심 간부들은 오히려 검찰 개혁은커녕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노골적인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공무원들을 믿고 과연 대통령님과 장관은 검찰 개혁 할 수 있겠냐, 사법 개혁 할 수 있느냐? 예. 국민들은 이런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내 세금 아깝지 않겠냐? 이런 분노 안 느낄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좀 약간 보완해서 네. 좀 예, 예. 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그런 사례는 있었답니다. 이 뭐냐면 이제 문무일 장관, 총장 같은 경우에 예. 뭐 강원랜드 관련해서 예. 이제 수사를 하는데 왜 아프다, 그것에 예. 본인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건 그러면 보고하지 안 받겠다. 수사팀 알아서 해라. 결과만 나중에 알려주라.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발상을 여기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아이디어가 툭 나온 것 같아.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감하고요. 예. 이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론의 문제 제기를 받는 거고 문제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하자마자 툭 나오는 뭔가 물 흐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고요. 충분히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저희도 생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이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뭐 저만 가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건
힘겨루기의 상황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정의가 어디 있느냐는 차원에서 저기 볼 필요가 있다고 정의가 보여집니다. 어디 있느냐.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방금 이제 오변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과거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거를 예. 강원랜드 수사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를 제외해라. 예. 나한테 보고하다 하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 검찰 내부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이 그거를 굉장히- 예, 그걸 보고를 받게 되면은 잘못하면 누구를 우리 똑같은 내 부하 직원들인데 누구를 편들 수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배제하라고 하는 오히려 외압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나를 배제하는 차원이었지 예. 거꾸로 저기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나를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외압으로부터의 그 막아주는 그 차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가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외압을 그대로 저기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감출 수도 있었지만 왜 이거를 저기 노골적으로 나왔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외압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알리기 국민들한테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사는 어쩌면은 절박함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찰이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집단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 먼저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예, 예. 윤석열 총장이 정치 개입 아니다, 정치 관심 없다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입이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미 검찰 내부 인트라망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페북에다 쓰고 그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몇몇 검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최근에 했던 것들이나 또는 이제 이문정 검사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 이제 고소장을 이게 잃어버렸는데 그 원본을 이제 사본으로 대체하고 사본이 원본인 거죠. 표현은 그 사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고소장에다가 이제 내부 이 인정을 받는 거. 예. 즉 결제 라인에 대해서 인감 날인했던 것은 공문서 위조 행사.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검찰청을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조사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신청을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어제 이문정 검사가 자기 페북에다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예. 본인이 이제 문제제기한 사건이고 이 많은 지점들에서 기존에 하는 그 수사의 방식이나 열정, 압수수색의 그 범위에 비춰 봤을 때 이번에 조국 그 후보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장관입니다. 압수수색은 예. 대개 광범위하고 100여 명 이상의 검사 그다음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하면서 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 좀 심하다. 그리고는 막판에 그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그 사무소 위조한 것 예. 압수수색에서 또 기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고발인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비교해서 정치 개입의 의혹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개입, 정치 의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검찰주의자, 헌법주의자라는 그 이제 설명 속에서 저희가 이야기로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검찰 내에서 여야 이게 교체되든 어떠든 상관없이 검찰 중심으로 저항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주의자, 검찰 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 저희는 헌법적 질서를 수호한다면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결정은 정부, 국회, 대통령, 그다음 여론이 공론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관을 누가 할 건지 또는 검찰 개혁을 할 때 어떤 방안을 할 건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수사의 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토하는 듯한 오해를 유발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예. 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지금 있는 속에서 나오는 논란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일정 정도 그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예. 책임과 역할을 좀 구분하면서 법무부 역할은 법무부 역할이고 검찰 역할은 검찰 역할이니까 서로가 이제 과도한 부분에서는 지적을 좀 받고 절제를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다. 그런 이야기의 연장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 지원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예. 예. 검찰을 어떻게 할 거냐, 즉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정책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과
그 보좌관인 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가 같이 협의해서 함께 결정할 문제다. 그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겠죠. 예. 이 검찰 법무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원단장에 민변 출신을 앉힌 것을 놓고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저기 그 고위 공직자라는 저기 그 정무직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를 갖다 누구를 갖다 앉혔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개혁 추진단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과 방향과 구체적 세부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가만히 보시면은 뭐 조국 장관도 청문회 때 말씀을 답변을 했지만 즉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은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사권 조정하고 또 하나는 공수처 설치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어디가 있냐면 국회가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검찰개혁도 안 맞는다?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민주당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법개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당연히 정개특위위원장, 사개특위위원장 두 개 놓으면은 민주당이 이 사법개혁이 정말 대통령의 의지시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의 최고 과제도 하면은 사개특위위원장 맡아야죠. 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요? 둘 다 중요했던 거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민주당은 속내는 사법개혁은 솔직히 뒤로 가고 다음번 총선거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기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내 사법개혁 추진단을 만든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얘기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저희가 거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가주시죠, 이 부분.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본래 민주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본래 이제 그 정개특위는 심상정 의원이 했죠. 민주당 몫으로 그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계속 그 기간 연장하면서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한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에 하나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장애투쟁에서 다시 국회 안으로 그걸 양보를 해서 그렇게 끌어들이기 사개특위 갔는데 그걸 왜 그러면 정개특위 안 했냐? 원래 사개특위 정개특위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수사권 조정안 방안은 아까 이 여야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작년 말 올해 초까지도 수사권 조정 자체는 이견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바미당 아닙니다. 민주당 안이 아니고 공수처안도 바미당 의견이 반영된 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하기보다는 검찰과 정치권의 좀 차이가 있다. 이 점이 특히 검찰 개혁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 시발점은 이제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있을 때부터 여러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갑자기 청문회 기간에 조사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장관 임명되고 나서도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삭발했고 오늘 또 박인숙 의원, 한국당의 박인숙 의원도 삭발을 했습니다. 이 릴레이 삭발 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직접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 나오는 게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눈높이 여기에 맞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식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은 볼 때 부모가 교수가 아니고 어머니도 교수가 아니고 아버지도 교수가 아니었으면은 그런 특혜 받았겠느냐? 응?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거, 이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석해버리면은 반칙과 특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공정인데 이게 반칙과 특권 아니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어차피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 누가 달래줍니까? 그건 민의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달래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할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여성 의원들이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항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되고 이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같이 마음 아플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제 이현주 의원, 오늘 이제 박인숙 의원 삭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가깝다 논평보다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반조국 연대하겠다 이러는데 이건 참 격이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되시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장관 임명 여부 가지고 임명된 이후에도
여러 당 연대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제 격이 안 맞는 또 적절하지 않는 거다. 지금 대표가 대권의 꿈을 밝히진 않았죠 아직. 예, 그러면 그 부분 좀 더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국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이견을 이제 표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임명하고 나서도 지금 반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임명하자고 하는 분들 속에서는 아무튼 조국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절박하다라는 검찰을 정말 바꿔야겠다. 그런 문제지가 있는 거죠. 예. 매 정권 때마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안 됐냐? 그건 검찰의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죠. 정치가 정치 역할을 못하니까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라는 요구고. 그러나 그 부정하셨던 분들이 정쟁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말씀하셨던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대 간의 기득권층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교육의 사다리, 취업의 공정성, 이 젊은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더 나아가서 머리 삭발할 차라리 구호를 우리 교육개혁 제대로 합시다. 그다음에 취업의 사다리 정말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취업비리 관련된 거 이거 제대로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는 거죠. 조국 반대가 아니라. 그 조국 보고도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하면 즉각 물러나라. 형사사건 형사사건 조사하고 숨김없이 하고 아까 그 무슨 이상한 아이디어 줬던 검찰 법무부 사람 이거 지적하는 건 맞는데 그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제가 A, B, C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공정의 사다리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에 우리 사회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도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조국연대 자체가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반조국연대라는 것은 조국 장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목표하고 지난번 조국 장관 임명하실 때 그 메시지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가장 내세웠던 공약이다. 근데 공약이라는 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 목표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 간의 관계예요. 국정 목표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뭐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국정 목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정사회 만들기 쉽게 하는 거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건 반칙과 특권이 없는데 반칙과 특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문제 제기는 거 하는 것이지 조국 장관 한 사람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조국 장관 말고 반칙과 특권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수없이 있을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 안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딱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신 공조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뭐 국조를 하느니 뭐 특검을 하느니 하는 이렇게 초치는 행위는 제발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